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싸대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김태형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선생님 대선이 정말 이제 코앞으로 왔습니다. 내일부터 네, 사전 투표죠. 네. 사전 투표고 그 재외 국민 투표는 했고요. 그렇죠. 네네. 재외 국민 투표도 굉장히 열기 뜨거웠다고 합니다, 선생님. 네,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죠. 그러니까요. 이 그 내란을 끝장내고 싶은 우리 국민들의 동포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진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네. 12.3에서 6.3. 네. 아, 선생님 뭐 이제 정말 긴 시간입니다. 7달인가요, 그럼요? 아, 네. 와. 7달이나 걸렸는데. 내란이 그렇다고 해서 6월 3일 날 종식되는 건 아닙니다. 아하. 내란은 지속되겠죠. 네. 다만 내란 종식에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열리는 날이 6월 3일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결정적인 전환점이 열리는 날이다. 뭐 다시 얘기하면 그냥 시작이다. 그렇죠. 내란의 본격적인 청산, 종식이 시작되는 날이 시작되는 6월 날이다. 3일이다. 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 날이 종결이 아니고요. 네. 참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선생님 저희들이 그때 탄핵이 있고 나서 빠르면 뭐 3월 달에 선거할 수도 있다. 네. 아니면 대체로 5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주로 5월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늘어지고 네. 이거 자체도 어떤 그 내란의 진행형 그렇죠. 이런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봐야겠죠. 헌재가 사실 판결을 질질 끈 거 아닙니까? 네네. 그것도 내란의 일종한 내란 동조다. 동조 행위라고 네. 봐야 되겠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수 때문에 사실 대선이 상당히 늦어졌죠. 그러니까요. 속전속결로 윤석열 구속하고 네. 대선 빨리 하고 네. 이랬으면 되는데 내란 세력들이 한국의 지배층이다 보니까 내란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 속에서 네. 대선을 치러야 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게다가 그 내란 부분 밖에 나와 있고요. 그렇죠. 밖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네. 직위원이고 윤석열 아들이 아니고서야 이럴 수가 있냐라고 뭐, 말할 정도로 네, 맞습니다. 완전히 봐주고. 그다음에 뭐 내란 세력이 수계인 윤석열의 아바타가 네네. 지금 대선 후보로 아바타 둘 같던데요, 선생님. 네. 늙은 아바타, 젊은 아바타. 네, 뭐 그렇죠. 아바타가 둘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네. 진짜 아바타는 김문수고 김문수고. 네, 이제 이준석은 네네. 윤석열을 미워하는 제2의 젊은 윤석열 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윤석열 개장수 아닙니까, 걔가 사실은. 그렇죠. 예, 네. 윤석열을 팔아먹었던. 네. 양두구육에 네, 그 본인이 한 얘기 아니었습니까? 그거? 그저 자기가 있죠. 자기가 한 얘기죠. 네. 자기가 자기를 알긴 아는데 이놈이. 네, 게다가 지금 이제 보면은 대선 전국에서 사실상 윤석열이 대선 지휘를 하고, 네, 뭐 김문수 제끼려고 하다가 네. 안 되니까 또 김문수를 또 지 아바타로 만들려고 네. 끌어당기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사실상 지금 내란 중에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게다가 지금 어제 이제 TV 토론 마지막 토론이 있었는데 네. 저희들도 이제 방송 시작하기 전에 선생님이랑 한참 열불을 토하고 들어왔는데요. 사실상 내란 세력이 안방을 공격한 날이 아니냐 어제가 바로. 어저께 쉽게 얘기하면 대국민 테러가 발생한 그러니까요. 이제 12월 3일에는 네. 총칼을 들고 국회를 갔다면 이제는 이놈들이 아주 총칼을 들고 안방까지 들어와 가지고 네. 우리 어린 자녀들까지 그냥 학살한 그렇죠. 그런 지경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어제 아마 TV 네네. 보신 분들 중에서 충격받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네. 거의 정신적 테러에 해당하는 테러다. 짓을 두 인간이 했죠. 예. 물론 이제 그 가장 주범은 이준석입니다. 예. 그러니까 김문수는 그러니까 과실치사에 가까운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테러를 했고요. 아하. 그 정신적 고문을 한 거죠 국민들을. 정식적으로. 이준석은 목적의식적으로 테러를 감행하는 아주 악질적인 범죄를 저질렀죠. 직접적으로. 네, 그래서 사실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네. 후보 사퇴를 해야 마땅한 후보가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해야 마땅한 네. 그런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 그래서 어저께는 그야말로 테러의 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선생님이 보통 이제 그 한국 정치에 관심을 안 가지시려고 그래서 일부러 잘 안 보시고. 네. 근데 이제 요즘 유튜브를 많이 하시니까 또 오늘 방송도 있고 어쩔 수 없이 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실시간으로 봤죠. 보시다가 실시간으로 욕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그리고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아하. 그 말씀 좀 해주시죠. 정말 상상 밖의 발언들이 나오면서 네네. 엄청난 정신적 충격을 받았는데 뭐 사실 어제 토론을 간단하게 네. 비유적으로 묘사하자면 사람들이 토론하는데 개 두 마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약간 미친 개, 네. 하나는 약간 뇌 빠진 개. 예. 두 개가 막 분탕질을 치는
그런 광경 같았고 또 달리 좀 더 점잖게 표현하자면 네네. 회사에서 면접을 보는데 예예. 이제 뭐 이제 예를 들어 3명이 왔어요. 1번 자 자기 소개해 보세요. 그러니까 잘해요. 열심히. 전 이런 사람이다. 네. 자 2번 자기 소개해 보세요. 그러니까 1번이 사실은 범죄자예요. 제가 아, 면접 보러 왔는데 네. 자기를 어필해야 되는데. 그렇죠. 자기 소개하려니까 너 소개 한번 해봐. 안 하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1번이 범죄 사실이 많습니다. 마음속 네. 막 이제 1번을 욕하는 거예요. 그랬죠. 그러다가 이제 4번한테 어때요? 동의하십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4번이 맞아요. 저 1번 범죄자예요. 저도 알아요. 뭐 이런 짓거리를 한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러면 회사에서 누구 뽑아야 됩니까? 어. 자기 소개한 사람 뽑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김문수는 공약이 없어요. 아, 공약 발표에 정말 그야말로 빈 공입니까? 하나 있죠. 공약이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은 범죄자다. 네. 자 이준석 공약. 이준석은 악마다. 이재명은 악마다. 아 이재명은 악마다. 네, 그렇게 공약을 공약이 하는 없다. 거죠. 네네. 이런 거죠. 둘 다 어저께 내내 김문수는 이제 고장난 레코드 그 녹음기. 그러니까요. 아니 그 사실 한 번 정도는 뭐 그것도 참 비열하지만 네. 사실 정말 비열한 거지만 네. 한 번 정도는 얘기할 수 있다 쳐요. 네, 그건 이해해 줄 수 있죠. 너무 이제 절박하니까.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도 또 안 했는데 또 하고 또 하더라고요. 저는요 처음에 모두 네네. 발언에서부터 이재명 후보를 욕하길래 저거는 좀 과한데 모두 발언에서까지 네. 시작할 때부터 그래도 절박하니까 아, 저렇게 한번 임팩트 있게 절박하니까. 국민들한테 좀 어필하려고 무리를 했겠지. 예. 라고 생각했고요. 그때 또 이낙연 얘기를 꺼내길래 더 이제 황당했거든요. 이낙연 얘기도 선생님 한 3번 4번인가 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불길한 얘기만 딱 들었어요. 불길한 얘기가 혹시 이런 얘기를 반복하지 않을까. 특히 그때 이낙연 얘기. 근데 이낙연 얘기를 실제로 한 4번 정도 합니다. 한 4번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계속 반복해요. 네네. 그러니까 김문수는 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아하. 그러니까 이낙연이 국민 밉상이다. 아. 그래서 국민들한테 거의 이제 찬밥 신세다. 네. 뭐 이런 거를 모르고 엄청나게 훌륭한 사람, 국민들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자기하고 손잡은 줄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지난 국무총리였고 예. 사실 대선 후보로 1등을 달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뭐 그렇죠. 경쟁자가 없는 1등이었죠. 네. 그때 뭐 압도적이었죠. 아마. 혹시 그래서 그때까지만 약간 정상이었고 네네. 치매가 온 거 아니야 그 뒤부터. 그 뒤부터. 이 치매가 오면 단기 기억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매가 온 시점부터는 기억을 못 해요. 이낙연이 이 김문수가 그때까지만 알고 기억하는 거예요. 이낙연은 총리고 당 대선 대표도 후보 했고 민주당 내에서 엄청 인기를 끌고 있고 아. 거기까지 기억이 되고 그다음부터 기억이 없어 이제. 선생님 계속 지금 김문수 침해설을 아니 의심스럽단 말이에요 지금 보니까. 지능 저하설을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때부터 기억이 없어. 그러니까 김문수가 그 상황이면 이낙연이 오면 대단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3-4번을 얘기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네. 근데 지금 국민들이 볼 때는 이낙연이 거기 가면 완전 심판받았죠. 뭐야 저거 쓰레기장에 지금 쓰레기들이 모이고 있는 그렇죠. 거야? 지난 총선에서 광주에서 나갔는데 네. 완전히 찬밥이 됐죠. 그러니까 이낙연이 온 게 그렇게 큰 득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았나 봐요.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이낙연이 오셨어요. 맞아요. 거의 서너 그런 번 분위기였어요. 떠들었다는 것은 김문수가 기억이 어느 순간 정지된 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을 사게 할 만한 행동이었다라는 것이고 문제는 같은 말을 끊임없이 반복했다는 건데요. 저는 외교 안보 공약 얘기하는 자리가 됐을 때는 네네. 여기서 못하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음. 이재명 후보 욕할 만한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네. 외교 안보 공약인데 거기서도 하더라고요. 외교 안보 공약 얘기하면서도 또 이재명 후보를 또 범죄자라고 욕해요. 그때 이제 대북 성공 같고. 네네네. 그래가지고 집요하긴 하다 얘가. 음. 근데 문제는 김문수가 이재명 후보를 그렇게 계속 욕하는데 네네. 그것도 원고를 읽으면서 하더라는 거예요. 정말 원래 지능 저하설을 증명하는. 아니 원래 욕하는 거는 원고 필요 없잖아요. 예. 그냥 평상시에 있었던 그 사실을 가지고 네네. 그냥 쫙쫙 욕하면 되는데 이재명 후보를 욕하면서도 계속 이렇게 읽어요 원고를. 이제 그런 걸 보면 이거는 김문수가 그 순간순간 한 게 아니고 아하. 대선 토론팀에서 네.
주구장창 이재명 후보를 욕하는 그걸로 원고를 써줬고 써줬구나. 그거를 김문수가 읽고 있구나. 예. 근데 상황이 바뀌면 원고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김문수 그게 안 되거든요. 원고가 없는 순간 멍해지거든요. 선생님 뭐 일관성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일관성 있게 읽는 거죠. 일관성 있게. 일관성 있게 읽는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이나 이 보는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네. 그 완전히 꼴통인 거죠. 꼴통. 꼴통이죠. 상황이 꼴통이었습니다. 바뀌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 네. 와, 그러니까 마치 그 고장난 녹음기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 아니, 저도 그 말이 딱 떠오르더라고요. 저걸 왜 또 틀어놓냐? 아까 그리고- 했던 말 똑같이 하네. 그렇죠. 그리고 그 뭐랄까요, 옛날에 술 취한 어른들, 꼰대 아, 어른들의 집에 와가지고 그 집에 와서 앉혀놓고 한 얘기 또 하고 밤새껏 그러죠.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 트라우마를 일깨우는 장면. 꼰대구나 꼰대. 그렇죠. 늙은 꼰대. 그러니까 이게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고문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고문이죠. 고문이죠. 분명히 저게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넘어갔는데 또 해. 음. 그러고 이제 끝났겠죠. 그러니까 또 하고. 이재명 대표도 약간 좀 황당해했어요. 그렇죠. 아니 그 분명히 다 답을 했는데 내가. 그렇죠. 조금 전에. 그 검찰들이 어. 말도 안 되는 거 갖고 다 기소한 거고 어. 그 유죄한 거 없다. 네. 그 정리됐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또 하고 또 하고. 이게 정신적 고문 아니야 이거예요. 아하. 그래서 제가 비의도적 테러, 비의도적 테러. 비의도적 정신적 학대다 이거는. 그러니까 의도를 한 건 아니에요. 의도는 본인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누가 준 거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 치매 때문에 조금 전에 내가 재판 받고 있잖아요. 5개나 이 얘기한 걸 네네. 까먹고 또 까먹었다.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단기 기억 상실에 의한 바이든성. 그 자발적 그 테러고. 네네. 근데 만약에 원고 쓴 걸 읽은 거다. 아하. 그럼 이건 국힘당과 김문수 합작한 네. 대국민 테러죠. 네. 그리고 이제 융통성 없이 그걸 계속 읽은 것도 문제고요. 네. 자, 어쨌든 그 김문수가 김문수. 이런 짓거리를 통해서 국민들을 정신적으로 고문했다면 예. 마지막 발언까지 욕하더만요. 네. 이재명 후보를. 최후의 그 맨 맨 마지막에. 전 하는 거기서 거. 안 할 줄 알았어요. 설마. 그래서 기대를 했거든요. 설마 문수가 여기서는 안 하겠지. 네.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제가 그때 딱 말이 나왔습니다. 졌다 내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일관되게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욕만 한.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극우 보수가 네. 아무리 그래도 진짜 합리성이라는 걸 좀 있어야. 윤석열이는, 건데. 윤석열이는 철면 피하고 뻔뻔해서 그렇지 네네. 말귀는 알아들었거든요. 상대방이 하는 말이 뭔지는 알고 네. 잘 모르겠으면 네. 뭐 얘기해 보시죠. 맞아요. 이제 이런 태도를 취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게 있었죠. 알아들은 거 아니에요. 이놈은 말을 못 알아들어요. 말을 도대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의 말을 이해를 못해요. 이거 진짜 선생님 이게 변절자의 후광가 진짜.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그 네. 굉장히 자세히 분석해 주셨는데 네. 그 올렸더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더라고요. 변절자들은 원래 이렇게 머리까지 나빠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은 그 노동운동 한 거를 내세우거든요, 경력을. 네, 그럼 그거 하다가 그 변절했으면 변절하고 나서 뭘 더 잘했는지 지가 그렇죠. 뭐 그걸 보여줘야 사람들한테 되는데 노동운동 한 건 노동운동 한 것대로 과시를 하고 네, 그렇죠. 또 지금대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뭐 앞뒤가 맞아야지 얘가. 맞습니다. 그 친일파들이 친일했던 거 자랑하다가 맞아요 그런 나중에 거죠. 다시 독립운동가 쪽에 붙어가지고 한 걸 또 자랑하는 그 자기 모순적이고 자기 박정희네요, 분열적인. 박정희. 그래서 저는 이 김문수가 국민통합 막 떠들면서 어. 그야말로 횡설수설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는 김문수 머릿속부터 통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기 인생부터 통합해야 된다. 머릿속에 있는 거, 이 머릿속에 있는 게 통합이 안 되면 이게 이제 정체성 혼란이 오고요. 네. 심하면 정신분열이 오는 거예요. 약간 좀 그런 증상인 거죠. 김문수 지금 머릿속 통합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중구난방이잖아요, 말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질문하기 싫어하는 것 같은 표정을 짓지 않습니까? 네. 질문하면 왜냐하면 답을 듣기가 싫어진. 똑같은 얘기하니까. 저는 2차 토론 보면서 김문수가 처음에 좀 안 됐다는 생각했어요. 그 어제 말고 지난번에. 네네. 왜냐하면 나머지 후보들이 다 김문수를 피하더라고요. 무시하고. 그러니까 김문수가 그때 외롭고 쓸쓸했을 것 같거든요. 왜 나한테 질문을 안 하고 네. 왜 나한테 공격도 잘 안 하지? 네. 나는 도대체 여기서 뭐지? 투명인간인가? 뭐 이런 그런 그 이미지 저 사진들이 네. 그 그림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렇죠. 네. 2차 때는 그런 느낌인 게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한테 더 많이 질문하고 공격을 하고요. 네. 김문수는 뒤로 미루고 아하. 권영국 후보도 그랬고 어. 심지어 이준석도 그랬습니다. 셋 다.
그래서 제가 왕따네. 왕따를 시켰는데 이게 의도적이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아하. 김문수한테 질문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대답을 듣기 싫은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루하고 네. 톤도 목소리도 그 칠판 긁는 듯한 목소리에다가 그죠 삑삑삑 가는 목소리에다가 야, 그 목소리의 특징이 뭐가 있다 싶었는데 그 칠판 긁는 소리였군요. 그렇죠. 이게. 그런 톤에다가 톤도 완전 일정하잖아요. 거의 네. 정광호는 그래도 리드미컬하거든요. 근데 김문수는 완전히 톤이 일정해요. 그러니까 칠판 긁는 소리가 일정하게 계속 나는 거예요. 네. 게다가 고문이네. 내용도 똑같아요. 음. 게다가 앞뒤도 안 맞아. 횡설수설해. 예. 중구난방. 자, 이것은 사실 누가 들어도 듣기 싫어요. 자기가 한 질문에 대한 대답도 안 해. 그리고 질문을 이해 못했기 때문에 네. 엉뚱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새 후보 모두 김문수한테 질문하고 나면 그럽니다.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그랬어요. 어제도 그 질문에 대답을 안 해요. 중얼중얼 이상한 소리 하니까 윤석열이랑 끊을 거냐고 그랬더니 뭐 엉뚱한 얘기 그렇죠.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끊는다는 건지 안 끊는다는 건지. 끊는다는 건지 뭘.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끊어버리잖아. 그만 얘기해. 그러니까 새 후보 다 김문수의 답변을 듣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돼? 피하게 됩니다. 네. 회피하게 돼요. 그래서 2차 토론 때는 김문수는 거의 그 왕따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었군요. 원래 없었지만 네네. 왕따 당했거든요. 근데 이재명 후보가 좀 미안했나 봐요. 3차에서는 오늘은 주로 김문수 후보와 토론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래갖고 후회하셨을 것 같아. 네, 김문수는 주로 그 레코드를 준비해 왔고. 네, 그렇죠. 네. 어떤 질문을 해도 써 있는 똑같은. 원고를 읽는. 이 놀라운 이제. 그거 딱 한 장 들고 왔나 아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잊어버리고. 자, 예. 뭐 어쨌든 김문수는 그랬다라는 김문수 것이고요. 그랬습니다. 예.